예. 뭐 오늘 시장도 그렇습니다만 최근 보면 철강, 건설, 기계같이 소위 이제 못난이 트리오라고 불리는 이게 경기 민감 섹터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 기대감과 함께 원자재 가격도 이 맥락에서 또 들썩이고 있는데요. 원자재의 슈퍼사이클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요. 오늘은 이분 모시고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진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늘 길도 좀 미끄럽고 그런데 잘 오셨어요. 예, 좀 어려운 걸음 좀 해주셨는데요.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국제 유가 보겠습니다. 지금 배럴당 11개월 만에 $50를 회복했습니다. 과거에 코로나19로 작년에 이 팬데믹 1차 나왔을 때 그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부터 체크해 주시죠. 일단 $50 선이 갖는 의미 자체를 갖다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기대감이 좋습니다. 일단 어쨌든 사우디 쪽에서 감산을 해준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여기서 조금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미국의 증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셰일 기업은 BEP 기준으로 50불을 갖다가 WTI 기준 50불이 BEP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갖다 놓고 본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면은 어쨌든 가격의 상단 자체를 갖다 $60까지 올릴 수는 있지만은 경계감은 늦추지 말자라는 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앞으로의 그러면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올 한 해 긴 호흡으로 놓고 봤을 때요. 유가의 흐름이요? 일단 길게 보면은 현재까지 수급 측면에서는 재고가 점진적인 감소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올해 상단을 갖다가 연평균은 50불 보고 있고요. 상단 같은 경우에는 60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보시네요. 새해 들어서 또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경기에 밀접하게 움직이는 닥터코퍼라고 불리는 구리 가격에 대해서 관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의 흐름, 이 가격의 흐름도 좋고 구리 가격이 지금 최고 몸값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여전히 탑픽을 구리로 보고 있고요. 원자재 안에서 예, 가장 강할 것이다. 맞습니다. 예, 작년 한 해도 눈부신 상승세를 씌워냈는데 여전히 그렇다라는 흐름. 예, 근거요? 일단은 그 근거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주요국들의 친환경 관련 에너지 인프라가 좀 더 포커스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친환경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 자체가 구리가 전반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일단 태양광도 태양광이거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120기가와트 규모를 신규 증설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들어간 구리 수요도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 톤당 $9,000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를 돌리려면 구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소재로 구리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그걸 못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구리 광산 하나가 개발 후에 또 실제 허가를 받아서 채굴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한 7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수요는 많아지고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공급이 뭐 같이 가느냐 그것도 이제 미지수인 측면에서 구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단 더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만약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바이든에 있어서 블루웨이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 예. 것들은 명목금리 측면에서는 상승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 사실 조심스러운 구간은 맞거든요. 예. 단기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도 있고 투기적 포지션도 사상 최저치를 갖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와의 반등은 구리에 이제 좀 조정의 가능성이 연결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결국엔 수급 측면에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 측면에서는 어제도 페루의 라스밤바스 광산이 공급이 조금 차질을 빚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허베이 지역을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재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공업체단에서 공급이 차질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 어쨌든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조정 시 포착하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국내에 연관된 기업들도 꽤 있어요. LS나 뭐 풍산이나 서원 등등의 종목들도 있고, 네, 전망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최근 구리 가격 끌어올린 거는 중국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결국에는 수요죠.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하게 구리 수요의 53%를 차지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중국 쪽에서의 드라이버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여전히 뭐 작년보다는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가 3% 조금 넘는 선에서 그칠 수 있겠지만은 주요 인프라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거든요. 여전히 발개위에서 지난 7월 말부터 현재까지 인가된 인프라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1.3조 위안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좀 후행적으로 시장에 방영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소비 관련해가지고 드라이브를 갖다 세게 걸고 있습니다. 자동차, 농촌 지역을 갖다 중심으로 한 이러한 부분들을 역시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중국 쪽의 드라이브가 글로벌리하게 좀 비추가 좀 주목되는 부분이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코로나에 있어서 먼저 중국이 탈피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높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겠고요. 예, 이제 구리 가격과 관련된 부분 전망까지 좀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환율에 대해서도 주목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바이든 정권과 맞물린 부분이 달러의 약세라는 전망이 아직도 우세한 상황인데, 특히 우리나라의 원화 가격은 위안화의 가격과 연동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안화 가격에 대해서 전망은 어떠세요? 위안화는 작년 저희가 연간 전망을 할 때 6.2위안까지를 갖다 놓고 봤었습니다. 일단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5.8위안까지도 놓고 보고 있고요. 위안화가 이 같은 강세 흐름을 갖다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그 배경에는 결국에는 중국의 성장 전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성장 동력의 쌍순환 전략으로 바뀌었다는 점에 저희가 포커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 갖다가 압박하고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바이든도 결국에는 오바마 때부터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켰었던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쌍순환 통해서 결국에는 외부의 충격을 갖다 상쇄시키는 이 같은 조치를 갖다 할 텐데 결국 내수 확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내수 확대의 그 기저에는 결국엔 위안화 강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1985년부터 95년도까지 미국의 소비가 약해졌었을 때 반대로 일본의 엔화가 어떻게 보면 강세가 되면서 일본의 소비가 받쳐주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유로, 지금부터는 GDP 대비 미국의 재정 적자를 갖다 놓고 보면은 앞으로의 방향성이 달러는 점진적 약세, 중국의 정책 방향은 위안화의 강세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템포나 속도 조절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흐름은 꺾이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위안화의 강세 쪽으로 상대적으로 보셨습니다. 우리 원화 가격이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금, 은 가격에 대해서 또 관심이 높아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질주가 또 이어지고 또 금, 은도 방향성이 사실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어서요. 전반적인 내용들도 체크해 주세요.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많이들 결국에는 해지성, 달러화에 있어서 해지성으로 비트코인을 갖다 투자한다 이렇게들 많이들 보시는데 사실 저는 단기적으로 모르겠지만은 장기적 측면, 앞으로 10년을 갖다 놓고 봐서는 금 쪽에서의 자금이 분명 비트코인으로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엔 해지성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금에 있어서나 은에 있어서는 뭐 비트코인의 질주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금이나 은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지하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인플레이션 해지, 즉 유가의 기저를 갖다가 기저 효과인 이러한 부분으로 접근한다면은 작년도 3월 달부터 5월 달이 유가가 굉장히 낮았었기 때문에 올해 그 기저로 보면은 3월부터 5월까지가 인플레이션이 상방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이고 실질 금리 같은 경우 하방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이때 구간 때 금은 한 번 더 클라이막스가 남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은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 은 역시도 마찬가지로 산업형 수요, 즉 앞서 언급드린 태양광과 관련돼 가지고 전체 수요에서 세 번째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준영 연구원과 함께 원자재 상황들 체크해봤습니다.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